는 연산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는요, 프로그램을 또 새로 좀 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폴더, 프로젝트 폴더에는 메인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얘를 좀 전체 리스트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을 해가지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네, 제거를 하는데요. 삭제를 하면은 폴더에서 사라지니까 그냥 제거만 한 상태로 해서 살짝 이제 빼버리고 다시 소스 파일 오른 버튼 눌러서 추가 해가지고 새 항목을 치게 되면은 네, 여기서 연산자라는 소스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ex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3-2 이렇게 해서 연산자 이렇게 뭐 이름을 적당하게 붙여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번에 연산자라는 이름으로 소스 파일이 생성된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시 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바뀐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이 항상 시작은 샵 include. 자, 여기 include라고 이렇게 뜨죠. 벌써 이렇게 해서 꺽쇠 가로로 시작하면서 stdio.h 얘는 무조건 프린트 f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이거 샤프가 왜 나옵니까? 제가 지금 파이썬인 줄 알고, 슬래시 해서, 네, 프린트 F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네, 사용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죠.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지금, 인클루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include는 포함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은 항상 우리 지난번에 프로그램 구조를 배웠듯이 메인의 타입 메인 함수라는 타입을 쓰고 항상 메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여기서도 항상 메인 이름 바꿀 수는 없어요. 메인은 시스템이 디폴트로 호출하는 최초의 함수이기 때문에 원시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함수명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함수 만들기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명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함수의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폴트니까 이 편집기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디폴트 해주고 들여쓰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쓴다고 하는데 왜 들여쓰기가 중요하냐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다. 인덴트라고 합니다. 인덴트 들여쓰기는 네, 프로그래머의 거의 기본 스킬이에요. 프로그래머의 기본 양식, 네, 기본 수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엔터를 쳐도 자동 들여쓰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여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연산제를 배울 텐데요. 우리 저희 덧셈의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일단 여기 num1, num2 저는 그런 변수명을 썼는데 저는 ABC를 쓰겠어요. 그래서 int형으로 뭐 간단하게 A와 B와 C를 네, 다 int형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예, int형 네,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int형 변수를 A, B, C 세 개를 선언한 겁니다. 네, 이렇게 연달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콤마를 사용해서 연달아 한 줄에 선언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int A, int B, int C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렇게 한 줄에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시킬 수 있겠죠. A는 뭐 10으로, 뭐 B는 뭐 2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는 그 값의 최초의 값을 저장해 주는 값이죠. 그래서 대입연산자는 항상 뭐라 그랬죠? 이거는 대입연산자다. 그래서 이거는 대입연산자는 그쵸. 한 번 더 공부를 한 거를 네, 좌측의 변수명
우측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왜 해가 안 써집니까? 좌측에는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이 들어가야 되고 상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연산자 등호를 쓰고 우측에는 무조건 저장할 값이죠. 저장할 값, 저장할 데이터. 그거는 상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들어가면 A는 10 하면 A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한다. B는 20 하면은 B라는 변수에 20을 저장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C라는 변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A 더하기 B. 이렇게 수식이 들어갔어요. 수식. 네, 수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수식이 들어간 사례인데요. 네, 우측에 수식이 들어갔어요. 네, 수식이 들어가는 사례인데 수식은 변수와 연산자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변수와 연산자로 이루어지는데 더하기는 더하기 연산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A와 B의 값들을 저장된 값들을 읽어서 그걸 결과를 더한 거를 C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네, 수식의 연산 결과가 그쵸? 네, 바로 변수 C에 저장되는 거예요. 어디라 저장한다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C는 A 더하기 B 이런 어떤 등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A에 있는 메모리 장소에 있는 결과값을 읽어서 또 B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된 결과값을 읽어서 그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또 다시 메모리 C에 저장하라. 여러분 머릿속엔 그거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네 C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근데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프린트 C 이렇게 해서 F하고 아까는 그냥 %D만 썼는데 문자와 문자열과 %D를 혼합해서 써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결과는 네 그쵸. 결과는 %D입니다. 이렇게 쓰면 결과는까지는 그대로 문자로 출력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출력하다가 %D를 만나면 요 자리에 아까 우리 배운 대로 변수의 값이 들어오겠구나. 어떤 변수의 값이? 인트형 변수의 값이 요 자리로 들어오겠구나 하고 다운표가 끝난 다음에 콤마를 쳐서 %D에 들어갈 값을 변수명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제는 문자열과 어떤 변수의 값이 혼합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합 출력, 네, 이게 가능합니다. 혼합 출력은 네, 혼합 출력이죠. 뭐와 뭐가 출력이 되는 거죠? 문자열과 네, 변수의 저장된 값이 네, 혼합 출력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변수 ABC를 선언했고 생성했다고 하죠. 생성이란 말을 쓰죠. 이제 이거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생성해서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고 메모리 공간 A에는 10을 초기화, 메모리 공간 B에는 20을 초기화, 메모리 공간 C에는 A와 B에 저장된 값들을 읽어내서 더한 결과를 저장, 그리고 프린트 F를 통해서는 어떤 문자열과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혼합 출력,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무 오류가 없다면 네, 오류가 있답니다. 뭐가 잘못됐대요. include D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include 이런 건 D를 제가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D를 이렇게 쳐주시면 디버그 F5 이렇게 치면은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자가 나오면은 실행해 본 결과는 이런 식으로 결과는 30 이렇게 더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연산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은 입력, 출력, 데이터 처리, 전산, 그리고 저장, 그리고 또 그것을 출력,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C 언어를 통해서 기본 기능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더하기 연산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 연산도 있죠. 그러니까 빼기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D라는 거를 빼기 연산의 결과로 넣고 뭐 A 빼기 B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빼기 연산의 결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더한 결과 이렇게 쓰고 네, 요거는 뭐 뺀 결과 이렇게 쓸까요? 네, 그럼 컨트롤 C 해가지고 네, 여기를 컨트롤 B 해서 여기는 뺀 결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뺀 결과 이렇게 바꾸고 D가 그 뺀 결과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역시 뺀 결과로 출력하고 역시 도구로 해서 네, 그거를 한번 컨트롤 F5 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뺀 결과 네, 여기서도 또 오류가 또 나왔죠. D가 선언이 안 되고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변수를 하나 추가하면은 추가할 때마다 변수는 꼭 넣어줘야만 오류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류는 어떻게 발생되고 그 오류는 어떻게 잡는구나 하는 걸 디버깅 한다 그러죠. 버그를 잡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뺀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더한 결과가 뺀 결과가 이렇게 줄바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바꿈 명령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줄바꿈 명령을 이제 추가를 해보면 백슬래시 n 이것도 다음을 위해서 얘도 역시 백슬래시 n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줄바꿈 명령을 넣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은 이번에는 요 콘솔 창에 네, 더한 결과 뺀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죠? 네, 여기 사이에 이게 또 빼먹었죠. 뭔가 하다가 그러니까 오류가 났어요. 이상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거는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고 실행 오류라 그러는데 이런 건 잡기가 좀 어렵지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슬래시 네, n으로 해서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d는 데이터 출력 명령이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n은 네, 줄바꿈 명령이죠. 이걸 잘 구분해 주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네, 컨트롤 F5 해주면은 더한 결과와 뺀 결과가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도 또 표시 에러가 났습니다. 어떤 오류가 났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하니까 사라졌네요. 뭐 잘 안 될 때는 뭔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한 결과 30, 뺀 결과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그리고 줄바꿈 명령을 이용해서 더한 결과, 뺀 결과 그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변수를 꼭 추가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 이어서 뭐 4층 연산이니까 계속 해나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 CD 이런 거보다는 뭐 조금 뭐 더한 결과는 add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그럴듯하게 붙이겠습니다. 뭐 뺀 결과는 sub, subtract의 약자로 sub 이런 식으로 붙이고 곱한 결과는 multiplication에서 멀이라고 하겠습니다. 멀이라고 뭐 또 이름을 붙이고 탭을 써서 네 이렇게 붙이고 곱하기 연산자는 스타를 써요. 그래서 8번에 있는 Shift 키인데요. 그리고 곱한 결과를 쓰고 나눈 결과는 div, division 이렇게 해서 a 나누기 b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래시를 써서 나누기 연산자 이게 4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스타 슬래시 4칙 연산이라고 하고 add sub mul db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 생성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인트형으로 해서 네 add sub mul 네 deep 이렇게 추가를 해서 꼭 세미콜론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한 결과는 이제 결과가 add였잖아요. 그러니까 add로 여기는 sub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를 더 곱한 결과 나눈 결과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복사해서 유사하니까 붙이고 여기는 곱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나눈 결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4층 연산의 결과들을 일일이 add sub 여기는 멀이 되겠죠? 그래서 멀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쭉쭉쭉 4층 연산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div가 되겠네요. div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잘 오류 없게 잘 입력해가지고 역시 debug Ctrl F5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4층 연산들을 쭈루루 연산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더한 결과, 곱한 결과, 뺀 결과, 곱한 결과, 나눈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눈 결과가 0으로 나온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정수형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몫이 이제 나머지보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몫이 만약에 30이었다면은 정수가 딱 3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눈 결과를 좀 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곱한 결과, 더한 결과는 40일 거고 50일 거고 남은 뺀 결과는 10, 곱한 결과는 600, 나눈 결과는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0을 20으로 나누면 1하고 1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0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는 몫만 나오는 거죠. 왜요? %d 정수형으로 출력하라 했기 때문에 나눈 결과의 정수형은 몫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와 뭐가 더한 결과는 뭐일까요? 할 때 뭐와 뭐를 그러면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A와 B를 이렇게 넣고요. A와 B를 이런 식으로요. 뭐 그렇게 하려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A 자리에는 또 %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 d 이런 식으로 %d 첫 번째는 A 자리에는 %d와 네, 또 %d를 네, 더한 결과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 블랭크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를 컨트롤 해가지고 뭐와 뭐를 뺀 결과, 뭐와 뭐를 곱한 결과, 뭐와 뭐를 나눈 결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A, B, 를 컨트롤 C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네요. 이 자리에 놓고 컨트롤 V 이 자리에 놓고 컨트롤 V 이 자리에 놓고 컨트롤 V를 해준다면 네, 이게 요 자리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디버그 컨트롤 F5를 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좀 더 보기 쉽게 30과 20을 더한 결과는 50, 30과 20을 뺀 결과, 30과 20을 곱한 결과, 30과 20을 나눈 결과 이렇게까지 나오면 좀 더 보기가 좋겠죠. 뭐 이거는 그냥 데코레이션 차원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되시면 됩니다라고 넣어주십시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매련, 이건우,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3주차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이고 네, 수가 너무 크게 나와요. 글쎄 어딘가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잘 찾아보시면 오류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보십시오. 메모리를 설정하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초기 값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을 서로 연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보고 그 결과들을 이렇게 출력해보는 이런 게 컴퓨터가 아닌가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연산하고 그 연산된 결과를 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이러한 컴퓨터 계산 장치이기 때문에 계산 장치를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C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기본적인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해줘야 되는 일은 라이브러리를 지정해주고,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일은 필요한 메모리들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해줘야 되는 일은 초기화를 해주고, 네 번째로 해줘야 되는 일은 연산을 해주고, 다섯 번째로 해주는 일은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구조를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해 놓으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개발한다고 하죠. 이 개발하는 과정들은 다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패턴들을 잘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인 연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요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약 새로 만들기를 안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네, 어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나요? 여기 넣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못 찾겠어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넣고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뭐 3-3 해가지고 사칙 연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칙 네 연산자 연습 그렇게 할까요?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좀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3에 저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3-3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는데 얘는 지금 오른쪽에는 솔루션 탐색기는 3-2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얘는 제거 빠져주고 내가 필요로 한 거는 뭐죠? 삭제하면 안 됩니다. 3-3이잖아요. 그럼 오른 버튼으로 해서 추가 이렇게 누르게 되고 이번엔 기존 항목을 선택하게 돼서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놈을 선택하는 기법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해서 추가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뭘로 된 건가요? 리플레이스 됐잖아요.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코드는 같지만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명이 ex3-3의 연산자 연습으로 됐고 여기는 뭘로요? 그걸로 바꿔야 되니까 먼저 거는 제거, 새로운 걸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는 같아도 이미 파일명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해본 겁니다. 처음부터 새 파일을 추가하기. 두 번째로는 새 파일을 추가할 때 기존 거를 제거하고 다시 새 파일을 만들기. 세 번째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리플레이스 하기.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전부 더블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더블형으로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플로트형은 잘 안 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블형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메모리가 충분한 사람들이니까 여기를 더블형 변수 네 이름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하고 코드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블형 넣어서 그 다음에 결과도 더블형 이렇게 바꾸고 뭐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초기 값도 뭐 이항이면 더블형이니까 뭐 30.0 이런 식으로 더블형의 모양에 맞게 이렇게 뭐 여기는 뭐 그러면 뭐 30.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연산은 뭐 똑같이 했다고 치고 결과가 뭐죠? 다 W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퍼센트 뭐 LF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는 그냥 F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F 퍼센트 F와 퍼센트 F를 더한 결과를 요거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가 다 퍼센트 F로 다 바뀌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퍼센트 F로 바꾸고 컨트롤 G 하면 다시 원위치 됐죠. 네,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자리를 컨트롤 V 네 여기를 또 잡아가지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컨트롤 F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일일이 또 한자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전부 이제 실수형으로, 아까는 정수형으로 다 한 거를 실수형으로 연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게 되면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구가 아니죠.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면은 오류가 없다면 역시 성공했을 거고 30.000000과 다음 경우에는 50.0000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눈 결과가 정확하게 1.5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뭐 수수점 자리를 지정하는 방법은 아까 했는데 이번엔 쓰진 않겠습니다. 디폴트를 써서 6자리 연산까지 4측 연산을 해보는 걸 해보았습니다. 배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C 언어를 배우는 탄탄한 그게 될 것입니다. 자, 연산자의 종류는 말이죠. 산술 연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은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연습을 또 해나가는 거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산자가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나머지 연산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여기서 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아니면 새 이름으로 할까요? 새 거 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다시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어딨나요? 못 찾겠어요. 출력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얘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CPP 저장. 요거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4번으로 해서 나머지 연산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또는 기타 연산자라고 할까요? 기타 연산자. 특수 연산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요.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 얘는 이제 특수연산자 연속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쪽은 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른 버튼을 눌러서 얘를 추가 해가지고 뭐 순서는 이번에 추가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거를 먼저 했는데 추가를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면은 왜 오른쪽으로 안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새 항목이 아니라 기존 항목으로 해가지고 새 항목은 또 새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 특수연산자 모습을 클릭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엔 두 개가 뜰 거 아니에요. 근데 메인에 한 지붕 아래 나라가 두 개가 없고 아버지가 둘이 없듯이 메인 함수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산자 연습은 오른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제거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 내에서 소스 파일에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와 일치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만 있어야 되고 요 룰만 잘 지켜주시면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 정도만 남기고 한번 없애볼까요? 얘를 인트형으로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트형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뭐 AB만 남기겠어요. AB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AB는 그냥 주성모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AB만 남겼고 더블 대신에 여기도 뭐 C만 ABC만 남기죠. ABC만 남기고 더블형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자 A는 30, B는 20으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이무의 수 뭐 37 이렇게 하고 B는 뭐 7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연산자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인데요. 그 나머지 연산자는 뭡니까? 나머지를 연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연산을 한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연산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나중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연산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리에는 뭐 C는 나머지 연산의 결과가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C, 네, A를 %B를 해버리면, 네,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C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서 보겠습니다. A를 B로 나눌 때 나머지, 나누어라고 할까요? 나누어 나머지를 네, 저장하라. 그 결과를. 그러니까 C에는 나머지가 저장될 거예요. 몫이 아니라. 목도 저장해 볼까요? 목도? 그럼 목은 뭘까요? D는 몫은, 네, 몫은 뭐예요? 아까 했던 거, 네, B잖아요. 슬래시. 네, 정수형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저장되는 거예요. 왜요? 정수 나눗셈은 목이기 때문에, 네, 몫을 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굳이 한다 그러면 다 D가 되겠고, %D를 네, 뭐 굳이 한다면 %D로 뭐 조금 말이 되게끔 좀 바꾸겠습니다. 네, 나누어, 그쵸?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놓고, 네, 다시 %D로 결과를 낸다면 A, B하고 C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네, C로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요것도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복사를 해서 모양이 비슷하니까 여기를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부 복사를 한 다음에 D로 나누고 몫이죠. 몫을 여기다 놓고, 네, 그다음에 C 대신에 D가 들어가면 몫이겠네요. 이렇게 D로 해서 바꾸게 되고, 나머지 13번 줄, 14번 줄은 굳이 지금 사용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델리트를 지워주고, 얘는 땡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졌지 않습니까?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모든 메인 함수의 바디는 전부 들여쓰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들여쓰기로 들어가면서 지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뭐죠? 네, 변수 선언. 두 번째 패턴은 초기화. 세 번째 패턴은 연산. 네 번째 패턴은 결과. 다만 연산의 종류가 달라진 것 뿐이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해 주면, 만약에 아무 오류가 없다면 원하는 대로 됐을 텐데, 여기서 지금 또 오류가 나왔습니다. 네, D를 모르겠다고 하죠. D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D를 D,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오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번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고 이럴 때 이게 낮아지는 능력이지, 뭐 저처럼 한 번에 보면 탁탁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20년을 갖다가 시원함만 짠 사람이라서 뭐 몸에 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뭐 금방금방 찾지만 여러분들은 뭐 조금 처음에는 막 당황을 하고 어딨지? 하고 안 보이네? 뭐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반복을 해 나가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역시 15분 쉬는 걸로 해서, 이번에 좀 더 많이 쉴까요? 18분, 25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됐습니다라고 응답해주고 쉬러 가십시오.